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엔비디아,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드디어 오늘 장 마감 후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요. 30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122%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8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각각 287억 달러, 주당 64센트 이익이었지만 이것을 모두 상회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연간 기준으로 122% 증가하면서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억 8천만 달러, 여기서 166억 달러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3분기 매출 전망은 325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분석가들의 예상인 317억 7천만 달러보다는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UBS 등 투자은행들이 기대를 했던 330억에서 340억 달러 수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도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 예상치가 시장 평균 예상치인 319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일부 추정치는 379억 달러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5.7%로 시장 예상치 75.5%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5%로 시장 전망치 75.5%보다 낮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비디아가 최근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지만 그 폭이 기대보다는 적은 탓인지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보니까 4.34% 하락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난 아침 7시 현재 보니까 8.15%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매 분기 4배, 5배 성장하던 것을 바라봤던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씩 식고 있다는 징후로도 여겨집니다.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7%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3.2%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5% 높아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순이익은 1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억 달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적 상승을 이끈 것은 데이터 센터 사업이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263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 예상치인 252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1분기 매출 대비로는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임 사업 매출은 16% 늘어난 29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2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가속용 GPU 블랙웰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AI 칩인 호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새로운 AI 칩 블랙웰을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4분기에는 블랙웰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호퍼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체 컴퓨팅 스택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퍼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반도체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 CEO는 또한 블랙웰 샘플이 파트너와 고객에게 배송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객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인 블랙웰 아키텍처 채택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 호퍼 아키텍처 구매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분기 중 블랙웰 아키텍처 고객 샘플을 출하했고 블랙웰 생산 증가가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6 회계연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호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돼서 2025년 회계연도 하반기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4분기 중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랙웰 관련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오늘 5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67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과 자사주 매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실적 발표 전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1% 하락을 했습니다. 125.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종종 주 7일 근무를 하면서도 높은 급여 수준의 매우 낮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엔비디아 전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인터뷰를 인용을 해서 엔비디아 직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지만 회사의 높은 급여로 퇴근을 꺼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현직 직원 10명은 엔비디아 사내 회의 분위기를 소리 지르고 다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직 마케팅 직원은 하루에 10번이나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에 참석한 직원 수만 30명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고강도 업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 무상으로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스톡 그랜트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스톡 옵션과는 달리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4,0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시가총액 1위에도 올랐던 기업 아닙니까? 지난해 엔비디아를 떠난 직원은 전체의 5.3%였습니다. 그 이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직률이 2.7%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평균 이직률은 17.7%입니다. 2급에서 17.7%의 반도체 업계 평균 이직률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이직률 2.7%는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엔비디아 전직 엔지니어는 10년 동안 재직한 직원들은 은퇴해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보유를 했지만 기다리면 스톡 그랜트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직원 주차장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